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훨씬 더 큰 사태로 번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트럼프는 미군 파병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석유 시설을 공격 중이고 헤즈볼라는 북쪽을 위협합니다. 후티도 상황을 주시 중입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날지 아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이 지역 전체가 곧 폭발할 것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보세요. 지상군을 투입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아주 좋은 이유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은 완전히 괴멸되어 지상에서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대통령이나 최고사령관을 대신해 군사적 선택권을 결코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많은 지도자들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선택지를 미리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계획에는 없지만 제가 대통령을 위한 선택지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쿼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전쟁 모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저의 멋진 공동 진행자들을 소개합니다. 에밀리 슈레이더, 인권운동가이자 언론인 쇼샤나 키츠 제스킬, 코흐만 나심의 공동 설립자이자 정통파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활동가입니다. 그리고 로완 오스만, 시리아 레바논 출신의 중동 전문가이자 활동가로 현재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로 흥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강대국의 지도자이면서 지상군 투입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전쟁 중에 적에게 주려고 했던 억지력 자체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셈이니까요. 캐롤라인 레빗도 이 점을 다시 강조했고 사람들은 꽤 충격받은 듯해요. 하지만 만약 트럼프가 유럽식 태도를 취해서 우리는 이건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게 더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에밀리? 이것은 우리가 보는 전략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럽 지도자들이 보여준 것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게 정말 정확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이 문제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들을 더 잘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적에게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놀랍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정말 많은 말을 해요. 왜 그런 말들을 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중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죠. 하지만 또 제 생각에는 이게 전체 심리전의 일부이기도 하잖아요, 쇼샤나?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이웃이 얼마나 미친 사람인지 모른다면 공이 그 사람 집 담장 너머로 넘어가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요점이죠. 억지력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이란과 적대 행위 없이 문제 해결을 시도했어요. 모든 준비를 갖추고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죠. 그가 내 레드라인은 지상군 투입이야 라고 말한다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그가 물러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있고 미국도 주요 인프라를 타격하고 있어요. 어제는 이스라엘이 정유시설을 공격했죠. 그리고 물론 쿠르드족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큰 논의가 있어요. 그들이 지상군이 될까요? 로완, 이 부분에 대해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로완 씨는 시리아 쿠르드족과 오랫동안 이야기하셨죠.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쿠르드군이 실제 지상군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3주 전에 저는 이라크 아르빌에 있었는데 시리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속상해하는 쿠르드족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라크에서 이란군과 이란 정보 요원들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지금이야말로 자신들이 중요한 역할, 즉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매우 단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라크뿐만 아니라 시리아와 이란에서도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는 쿠르드족이 나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봤어요. 시리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봤고 어디에서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에밀리, 이로 인해 이란 내에서 어떤 분열이 생길까 봐 조금 걱정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지금 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외국 세력의 침공도 이란인들에게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이란 쿠르드족 대다수조차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이스라엘과 이란 국민들 사이의 관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완전한 배신이죠. 영토 보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쿠르드족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관련된 모두가 이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후에는 쿠르드족조차도 나중에는 부인했어요. 백악관도 부인했고 트럼프도 자신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죠. 그것은 논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종파적 이해관계를 끌어들이게 돼요. 이란 쿠르드족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무장하고 있는데 만약 이란 쿠르드족이 정권에 맞서 싸우고 싶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발루치족, 아제리족 그리고 이란 내의 다른 모든 집단들과 연합을 구축해야 해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려는 사람들도 일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쿠르드족의 문제로만 규정하는 것은 이란인들에게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관련됐다는 사실이 드러날 만큼 큰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요. 우리 탓으로 돌려지든 우리가 관여했는지는 상관없어요. 현장에서 누가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또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이란의 미래 지도자에 대해 했던 아마 놀랍거나 실망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염두에 두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었던 몇몇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집단이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그들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번째 물결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네요. 레자 팔라비 그가 당신 생각에 전혀 선택지로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내부에서 나온 누군가가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는 매우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곳에 있는 현재 인기가 있는 누군가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온건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미치광이들이었어요. 이제 저는 우리가 이런 걸 전에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마리아 마차도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트럼프와도 친분이 있어요.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그녀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녀 뒤에 사람들이 없다고 말했어요. 어쩌면 그가 맞을 수도 있죠.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그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베네수엘라 친구들은 사실 트럼프가 맞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이란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과 현지의 이란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레자 팔라비로 자신이 단지 과도기 지도자라고 겸손히 말했어요. 그는 과도기를 돕고 이후엔 사람들이 지도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트럼프가 여기서 불공평하게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트럼프가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미국인들이 이란에서 정권 교체 이후를 어떻게 보는지 정말 혼란스러워요. 로안, 이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해줄 만한 통찰이 있나요? 저는 정말로 없어요. 아무도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에 근거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만약 그가 팔라비를 지지한다면 더 많은 저항, 심지어 전 세계적인 저항까지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전 세계에서 팔라비를 열렬히 지지하는 이란인들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는 잠재적 지도자지만 많은 이들이 반대합니다. 심지어 우리 친구이자 뛰어난 활동가인 마시 알리네자드도 팔라비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의 이란에서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무엇이 올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하미나 이삼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 희망을 가져봅시다. 마시 알리네자드는 며칠 전만 해도 그를 칭찬했지만 지금은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녀는 여성 생명 자유 아래 연합 해체 전까지 그와 함께였고 두 사람 사이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메드 에스마일리온도 있고 네.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군주제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약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유일하게 모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도자라면 그가 바로 자신들이 지지해야 할 지도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팔라비 일행을 좋아하지 않는 이란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도 팬이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그 순간이라고요. 1948년 이전 이스라엘에서도 시온주의 지도부 내에 많은 분열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한 지도자 뒤에 모두가 뭉쳐야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스라엘에 앉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항상 온라인에 접속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나 서로 다른 정보들도요. 제 말은 저 같은 경우에는 텔아비브가 잿더미가 된 영상들을 보면서 마치 2026년에 폼페이 같거나 쥐들이 도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잠깐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봐요. 가끔은 그냥 바로 답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것에 휘둘리고 있는 걸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혼란을 조장하는 캠페인의 일부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들은 거짓 정보로 당신을 압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들은 당신이 그걸 믿는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심리적으로 당신의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알고 있죠. 그냥 모든 걸 꺼버리고 아무도 아무것도 믿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침착하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을 믿게 돼요. 저는 우리가 모두 잠깐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고 느껴요. 우리가 여기서 듣고 보고 있는 것들은 퍼센트로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아마도 어쩌면 50% 정도만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고요. 당신의 가족, 당신의 공간, 당신의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들이 괜찮은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란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지원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이지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봇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허위 정보가 정말 많았거든요. 똑같은 메시지가 보여요. 텔아비브가 불타고 있고 그들은 당신이 못 보게 하려 해요. 그리고 그들은 5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찍은 영상도 올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허위 정보들과 함께 우리가 그냥 기분이 내켜서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다는 또 다른 새로운 허위 정보들도 퍼지고 있어요. 헤즈볼라가 우리를 공격해서가 아니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마이클 오렌 대사님이 CNN 인터뷰에 나온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는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다는 보도만 하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다는 맥락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 곁에도 전문가가 계십니다. 로안 씨, 당신은 시리아계 레바논인이시죠. 가족이 베이루트에 계신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나요? 그분들은 헤즈볼라를 거부하나요? 거기선 무슨 일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헤즈볼라에 반대합니다. 헤즈볼라의 목표와 이념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당신들의 전략적 계획이 뭐냐고 묻고 있어요. 당신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건 아마도 세계의 완곡한 표현일 거예요. 그들은 웃음거리예요. 그래서 2023년 10월 8일부터 그들은 이스라엘을 자극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11개월 동안 유럽 서방의 순진함 때문에 자제를 촉구했고 외교가 저항 행위에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헤즈볼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할 수 있었고 이는 이미 약해지고 고통받고 있던 레바논에 파괴적인 전쟁을 가져왔어요. 휴전 이후 그들은 멈췄어요. 이제 전 세계가 헤즈볼라에게 제발 이 전쟁에 끼어들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었어요. 당신들은 이란을 도울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알리 하메네이는 완전히 끝장났어요. 당신들은 이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수백만 명의 레바논 사람들이 여전히 집을 잃고 떠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방위군이 레바논 남부 전체에 대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레바논 사람들, 심지어 헤즈볼라를 지지하던 시아파들조차도 당신들의 계획이 뭐냐고 궁금해하고 있어요. 하메네이는 10월 7일 이후에 레바논에서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그들은 대체하고 재건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나고 실망하고 있어요.
헤즈볼라는 지난 1년 동안 이슬람 공화국으로부터 10억 달러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돈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론. 조셉 아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헤즈볼라를 범죄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자신의 나라의 통제권을 되찾겠다고 할 때 정말 진심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나요? 그가 진심이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회의적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레바논에서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헤즈볼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하마스와 다르며 북쪽을 침공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훔치거나 강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비전, 종말론적인 계획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충돌을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자신들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기도 해요. 레바논 군대조차도 충분히 강하지 않아요. 최근에 레바논 군대의 총사령관이 미국에 있었는데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에게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는 테러 조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오, 세상에. 그 말로 인해 회의가 바로 끝나버렸어요. 사람들은 회의적이고 레바논에서조차 회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려는 진심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큰 의문이에요. 동시에 그들은 최소한 수만 명의 레바논 사람들이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레바논 정부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난 2주 동안 레바논에서 역사적인 조치들이 도입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에요. 그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볼게요. 레바논 검문소에서 헤즈볼라 조직원이 체포된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군대가 그들에게 무장 해제를 강요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레바논 사람들은 그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군 최고 사령관이 그들이 테러 조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의도와 동기 그리고 능력까지 모두 의심받게 돼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만약 이란, 즉 이슬람 공화국이 몰락하게 된다면 에밀리 헤즈볼라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전략적 위협으로 남아 있을까요? 확실히 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중동의 대부분 테러 조직들의 후원자를 없애는 셈이니까요. 네, 그 지역 전체로 보면 완전히 판도를 바꿔놓는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한동안은 그들이 계속 존재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테러 조직들을 후원할 다음 위협 세력이 누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또 나타날 테니까요. 결국 다른 집단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헤즈볼라의 한정에서 말하자면 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네요. 처음에는 여전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건 다음 도전 과제로 다뤄야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어요. 맞아요. 이슬람 공화국이 없으면 도전이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쇼샨, 이건 이스라엘에게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알다시피 그들이 공격을 시작한 순간 우리는 작년에 여러 전선에서 싸우느라 제대로 끝내지 못했던 일을 마무리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란 정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면서 헤즈볼라의 동기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알아요, 지하드 알겠어요.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게 확실해요. 만약 당신의 물주인 아빠가 무너진다면 그 일이 당신에게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란 정권 뒤에도 누군가가 있다고 느껴요. 어쩌면 러시아나 중국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선택이 없었어요. 이란인들, 즉 이슬람 공화국이 20, 30년간 300억 달러를 줬다고 했을 수도 있죠. 이제 알잖아요. 이제 대가를 치를 때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너희를 지원한 거야. 제 말은 그들은 이라크와 벼랑 끝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정말로 배수진을 쳤어요. 그게 제 두려움이에요. 처음에는 거의 상징적인 로켓이었죠.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데 이제 그들은 정말로 배수진을 치는 것 같아요. 로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했어요? 아니면 네,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나요?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바로 서구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쳐요. 그들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명예롭게 죽는 것을 더 원하고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거예요. 서구인들 말고 누가 그들이 자발적으로 무기를 레바논군에 돌려줄 거라고 믿었겠어요?
천만 년이 지나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 한 사람, 아이들과 함께 모두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항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가자 지구의 하마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들이 자발적으로 무기를 넘길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들은 차라리 순교자로 죽는 걸 택할 거예요. 차라리 전사로 죽는 걸 택하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당신이 정확히 짚으신 것 같아요. 서구 사람들은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이해하지 못해요.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건 차라리 배와 함께 침몰하길 원하는 종말론적인 죽음의 집단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점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이란을 두려워하는 이유 아닌가요, 에밀리? 군사 인프라를 계속 공격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체할 거라는 점이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끌어내릴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뭔가요? 제 말은 물론이죠. 이건 마치 상처 입은 동물, 상처 입은 야생 동물과 같아요. 그들은 가진 모든 것으로 공격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아요. 어젯밤에 읽었고 그들이 해외 이스라엘인을 겨냥해 테러를 계획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들은 어떤 승리든 정말 갈망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강한 국제적 압박이나 미국을 공격하라는 압박을 받았을 때도 그랬어요. 그들이 솔레이마니 암살 이후라고 인식했던 그때 그들은 PS-750이 여객기를 격추시켰어요. 그 비행기는 자국 민간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미국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들은 미국을 모함하기 위해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들의 의도였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에 대한 문서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한 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 요점은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작극 같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계획했다는 걸 알아요. 그게 큰 문제예요. 우리는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가 그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나쁘고 잔인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는 2005년 시위 운동 탄압에 관여했으며 그때도 매우 잔혹하게 진압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강경파예요. 그래서 지도부 측면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라리자니가 뒤에서 혁명 수비대와 함께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해요. 알다시피 첫 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에 정말 큰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가 몇 주 안에 이 일이 끝날 수 있다는 잘못된 안도감에 빠졌던 걸까요, 쇼샤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집에 사람이 정말 많아요. 쇼샤나, 만약 집과 대피소에 20명이 살고 있지 않았다면 제 생각에는 있잖아요. 저희는 솔직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IDF와 미국이 함께 해낸 일, 그 조율과 그들이 해낸 놀라운 능력은 정말 대단해요.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우리가 대피소로 가더라도 우리는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사망자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안타깝게도 방금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그 엄청난 화력에 비하면 그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네, 저도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해스커가 말하는 걸 들으면 솔직히 우리는 그들의 해군 전체를 파괴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들의 공군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은 드론 능력은 많죠. 하지만 더 흥미롭거나 비극적으로 그들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분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좋아, 아마도 그 행동의 초기 논리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 쿠웨이트와 카타르까지 압박하자는 거겠지. 그들을 압박해 트럼프에게 전쟁 중단을 요구하게 하자는 건데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그냥 우리의 희망 섞인 생각일 뿐일까요? 왜냐하면 걸프 국가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에밀리,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들은 자신들이 닿을 수 있는 모든 나라를 폭격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엄청난 무리수를 뒀다고 봐요. 그들은 지난주에만 12개 나라를 폭격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미친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 공화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이스라엘 탓이라고 하거나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보니 기쁩니다.
미국이 그런 반응을 어느 정도 이끌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아랍에미리트에 더 많은 탄도미사일과 자살 드론을 발사했다는 사실이요. 그들은 분풀이를 하고 있고 이 정권이 통제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정권의 대통령인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일요일에 이들 국가에 사과했다는 점이에요. 네, 그는 그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 나라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가 다시 공격당했죠. 그러니까 이 행동을 계속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혁명수비대가 지금은 일부 정치기관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계획대로 가고 있다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로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에밀리가 맞다고 생각하나요? 저도 에밀리와 똑같이 생각해요. 그들은 분명히 도를 넘었어요. 카타르조차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걸프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당신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대화를 나눠봤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정말 굳건하고 끈질기게 버티고 있거든요. 같은 적을 마주하다니 믿기지 않아요. 아브라함 협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려요. 결국 우리를 탓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친구를 잃었어요. 우리 지역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하메네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서방의 사람들만 빼고요. 그들은 모든 친구를 잃었어요. 그들은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고 서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믿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고통과 피해를 이 지역에 주려고 하면서 피해자인 척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요. 한 걸음 물러서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당신이 비비와 트럼프를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당신의 남편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지 누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이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러한 저항의 축의 전멸 혹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상황은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누가 우리의 동맹이고 누가 우리의 적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란에 있는 이 미친 괴물에 맞서 싸우기 위해 모두가 하나로 뭉친 방식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의 중동의 분위기와 방향을 정해줘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는 매우 낙관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악의 축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어요. 오 마이 갓, 로안. 정말 당신 말이 신에게 닿길 바라요. 저도 진심으로 믿어요. 걸프 지역 친구들이 말해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이것이 끝의 시작이자 새로운 지역의 시작이길 바라고 또 바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항상 원했던 전부였으니까요. 알겠어요. 이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인기 코너로 넘어갑니다. 매주 더 많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네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특히 지금처럼 전쟁 시기에는요. 전쟁 때야말로 누가 우리의 영웅이고 누가 쓰레기 같은 사람인지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번 주에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쇼샤나, 당신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에 당신이 뽑은 쓰레기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알다시피 어제가 세계 여성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뽑은 쓰레기 같은 사람은 다른 여성들, 이스라엘 여성들의 강간과 고통을 부정하는 여성입니다. 브리아나 조이 그레이는 이번 주에 최소 2번 트윗을 올렸는데 한 번은 집단 강간 조작과는 달리 미국의 160명의 아이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합중국이 살해했다고요? 아, 무슨 의도인지 알겠네요. 이중 타격으로 살해된 이스라엘 합중국의 아이들은 진짜라고요. 또한 그녀는 10월 7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인을 강간했다는 혐의가 없었다고 말한 트윗도 리트윗했습니다. 혐의조차 없고 증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인질의 여동생이 이야기할 때 눈을 굴렸던 사람이에요. 여동생. 감사합니다. 감금에서 풀려나서 직접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과 성폭행을 계속 부인하려면 정말 악한 인간이어야 해요.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감금 상태에서 겪은 강간에 대해 증언했어요. 10월 7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브리아나. 당신은 정말 쓰레기예요. 제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많은 욕설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아무리 어떤 나라를 미워하고 싶더라도 성폭행과 강간을 부정하려면 악한 여자가 되어야 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 여자들을 위한 특별한 지옥이 있어요. 좋은 소식은 그녀가 눈을 굴린 후에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녀가 직장이 없어 짜증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녀는 그저 사악한 여자일 뿐이에요. 여성을 믿어라 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이스라엘 여성들은 믿지 않는 그 위선적인 집단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란 혁명 수비대 아래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고문과 성폭행을 당하는 이란 여성들도 믿지 않아요. 어쨌든 정말 끔찍한 인간이에요. 이 얘기를 꺼내줘서 고마워요. 이번 달은 국제 여성의 달이고 어제가 국제 여성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 국제 여성의 달에 여성 홀로코스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란 여성들의 해방을 기도해요. 솔직히 다르게 볼 방법이 없어요. 에밀리, 이번 주에 당신의 선택은 누구인가요? 오늘은 주제가 정해진 것 같네요. 저도 강간 부정론자이자 맘다니의 아내인 라마 드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성은 시리아계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녀가 소셜미디어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여러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이 밝혀졌어요. 그녀는 10월 7일을 미화하는 수많은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왔어요. 그녀는 10월 7일에 일어난 일을 집단 강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에도 좋아요를 눌렀어요. 잘하는 짓이네요. 그녀는 또한 하마스가 실제로 10월 7일 학살을 저지르는 사진과 영상에도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맘다니가 이에 대해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건 제 아내의 생각일 뿐이고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공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뭐, 알겠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은 그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고 맘다니 가족이 이런 문제에 대해 실제로 어떤 입장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일 뿐이에요. 이건 일반적이거나 주류 시각이 아니에요. 그는 극단적인 소수파이고 자신보다 더 극단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미국 국민이나 특히 뉴욕 시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무도 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뉴욕은 앞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이미 시작됐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에요. 네, 그런데 그는 쓰레기도 제대로 치우지 못하고 눈도 제대로 치우지 못해요. 그런데도 지정학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죠. 그리고 그건 내 아내고 나는 아니에요 라는 변명도 하고요. 만약 멜라니아가 뭔가를 말했다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온순한 말이었더라도 아무도 그건 그의 아내고 그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언론의 위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테러리스트 동조자라는 점을 그냥 넘어가는 건 정말 역겨워요. 그녀는 정말로 비열한 인간이에요. 고마워요. 에밀리. 좋아요, 로안. 당신 차례를 듣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네요. 이번 주에 당신이 뽑은 인물은 누구예요? 저는 누군가를 비열한 인간이라고 부르는 게 늘 편하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기꺼이 하겠어요. 나임 카셈, 헤즈볼라의 새로운 사무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임자였던 하산 나스랄라는 카리스마라도 있었잖아요. 그는 매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쓸모없고 줏대도 없으며 앵무새처럼 따라만 하고 이기적이에요. 그가 레바논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연설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말했어요. 당신 혼자 죽으세요. 그는 분명히 자살을 하고 있고 헤즈볼라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살을 강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란인들의 지시에 따를 수 있다고 주장해요. 플레르, 당신 말대로 그들이 이란에 많은 빚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레바논에서 100만 명이 맨발로 거리에서 잠을 자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이기적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미 그만두라고, 정말로 그만두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는 듣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걸 끝까지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최근에 나임 카심이 이제 그들의 타깃 명단에 올랐다고 말했으니 제발 이스라엘이 그의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맞아요. 존재감도 전혀 없고요. 하지만 그 자리를 얻었다는 건 그가 타깃 명단에 올랐다는 뜻이고 정말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조금 방향을 바꿔볼게요. 지난주에 저는
키어 스타머와 에마뉴엘 마크롱은 겁쟁이고 나약해서 제 쓰레기 명단에 올랐고, 그리고 제가 저는 좋은 스페인 사람들로부터 소셜미디어에 수백 개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저에게 왜 추가하지 않느냐고 물었죠. 왜 그 명단에 페드로 산체스를 추가하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자기만의 쓰레기 타이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저는 그를 두 겁쟁이들과 한데 묻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게 따로 주목받을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페드로 산체스보다 더 최악인 사람은 없으니까요. 유럽에서 그는 중국의 대리인이고 그는 베네수엘라의 대리인이에요. 마두로 체포 전에는 페드로 산체스에게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는 이 국제사회주의 파벌의 일원으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자들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도 자신이 반전반잔을 외친다고 주장해요. 지난 일주일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스페인 기지를 공격이나 방어 또는 그 밖에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또한 계속해서 대화와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이슬람 정권이 얼마나 독이 있는지, 그리고 이슬람 정권이 자기 국민들에게 저지른 모든 학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민에 대해 걱정한다는 트윗 하나 올리는 것으로 자신의 품위를 지켰어요. 그게 그가 신경 쓴 전부였어요. 하지만 물론 트럼프와 이스라엘이 인류의 주요 위협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그가 한 일이라고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난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반전주의자라는 거창한 선언만 했죠. 그리고 그는 지금 자기 기지를 못 쓰게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우리가 당신 기지를 원했다면 그냥 썼을 거예요 라고 말한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둘째로, 스페인은 나토의 일원이에요. 잊지 마세요. 스페인은 나토의 일원이에요. 그들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고 인상된 분담금도 내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이고 사실 위선이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그들은 나토에서 미국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독자의 정권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그리고 페드로 산체스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증거가 더 필요하다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그를 축하했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들은 그가 역사에서 올바른 편에 섰다며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여러분 제발 잊지 마세요. 그는 부패 혐의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과 맞물려 있어요. 그의 아내는 기소되었고 그의 형도 위장 취업으로 기소되었어요. 그건 페드로 산체스가 그에게 마련해 준 것이고 스페인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는 8년 동안 집권했지만 3년 동안 예산도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헌법과 국민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는 어디서든 연설할 수 없어요. 가는 곳마다 야유받으니까요. 스페인의 선량한 국민들은 그의 부패와 끔찍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웃긴 건 트럼프가 스페인과의 무역 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당당히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작은 외무장관이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백악관에 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페드로 산체스, 당신은 제가 가장 자주 선정된 최악의 인간이에요. 이번이 4번째인 것 같네요. 당신은 위선자이고 부패했으며 반유대주의자예요. 당신은 위선자이고 반유대주의자이며 부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정말 지겨워하고 있어요. 페드로 산체스 4번째인데 이건 기록이에요. 당신은 이번 주에 최악의 인간이에요. 이란 사람들이 스페인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 가서 꽃을 던지는 걸 봤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그가 나오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꽃을 던지고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들은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꽃을 주고 싶었어요. 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스페인 유럽 의회에서도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개적으로 그를 질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내 국민을 죽이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아시겠죠?
하지만 문제는 스페인 사람들이 그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정말로 그를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아직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정말 소수예요. 왜냐하면 저는 스페인 사람들로부터 항상 메시지를 받고 있거든요. 우린 이제 지긋지긋해요. 제발 그를 이번 주에 최악의 인간으로 뽑아주세요. 그래서 저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화가 필요해요. 긍정 에너지로 자신을 정화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견딜 수 있어요. 또 한 주 동안 이란 이슬람 정권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우리는 대피소로 달려가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져와야 해요. 이번 주에 영웅들을 만나봅시다. 쇼샬라, 이번 주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제 영웅들, 제 여걸들은 여성 조종사, 항법사, 지원 인력들이에요. 이스라엘 공군에만 최소 30명이나 있고 미국 공군에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확신해요. 이 영상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 끔찍하고 나쁜 영상들이 우울하게 만든다면 이 영상들은 제게 크립토나이트의 정반대 같아요. 뭐든 정말 좋아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제 혈관에 주입하는 느낌이에요. 이 여성들 정말 사랑해요. 미국과 이스라엘 여성들이 이란 정권,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러 들어간다는 그 생각 자체가 저에겐 정말 최고예요. 완전 좋아요. 그리고 그냥 저도 데려가 줄 수 있어요? 저도 꼭 가고 싶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도 가고 싶어요. 어린애처럼 들릴지 몰라도 정말 좋아요. 이 여성들은 제 영웅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힘든 일을 해내고 있어요. 쿠웨이트 육군이 비행기 세대를 격추시켰을 때 낙하산으로 탈출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은 그냥 여기서 무슨 일이야? 내가 뭘 해야 하지? 라고 했어요. 그냥 저에게 정말 긍정적인 기운을 줘요. 그리고 매번 저렇게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저 안에 여성이 있을까 여자가 있을까 궁금해져요. 자신의 꿈인 파일럿이 되는 걸 이루고 있는지 말이에요. 또한 많은 여성과 소녀들을 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끔찍한 정권으로부터 이란의 여성들을 해방시키고 있어요. 정말로 저도 완전히 동의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산소 같은 존재예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멋져요. 그분들이 탈레반까지 몰아내길 바라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다음이나 그 다음에는 가능할지도 모르죠. 존경하는 영웅이나 여성 영웅은 누구인가요? 제 영웅들과 여성 영웅들은요, 이번 주에는 이란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에요. 그들은 현재 호주에 있고요. 경기를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항의의 상징으로 개막식에서 국가를 부르기를 거부했어요. 그들이 참가한 경기, 그들이 참가한 대회에서요.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은 즉시 그들을 위협하며 나섰어요. 협력자나 적, 시온주의자들을 다루듯이 그들을 다루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로요. 그들이 이란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그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어요. 저 자신도 이슬람 공화국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걱정이 돼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경기 시작할 때 그들이 국가를 어느 정도 부르긴 했어요. 하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했고 그들의 가족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많은 논의와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이슬람 공화국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운동선수나 공인들에게 항상 압박을 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하지만 지금 호주 내에서는 약간의 위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행사들, 그러니까 이 축구 경기들 밖에서 시위가 있었거든요. 이란인들이 이 선수들에게 망명해서 호주에 남아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요. 그리고 물론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이 선수들이 해외로 나갈 때마다 정권 관계자들이 매의 눈으로 그들을 감시해 왔어요. 아마 그들이 원한다고 해도 실제로 망명할 방법조차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들은 현재까지도 호텔 안에 머물고 있고 외출이 금지된 상태라고 들었어요. 호주 정부는 개입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는 대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 소녀들에게 어떤 보호도 제공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기 끝나고 버스 중 하나가 떠날 때 어젯밤에 일부 선수들의 영상이 공개됐어요. 지금 밖에 있던 시위자들에게 수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냈어요. 시위자들은 실제로 이 버스를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했고 그때 호주 경찰이 개입해서 모든 시위자들을 떠나게 해서 버스가 떠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소녀들이 처한 상황은 정말 역겹고 보기 힘들어요. 그 아이들은 분명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한 정신 이상적인 정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소녀들과 그 가족들이 어떤 식으로든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호주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 일은 큰 사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분들은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보여준 저의 영웅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행동 촉구이기도 해요. 지금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요. 어떤 분들은 팀 전체를 캐나다로 데려와 망명하게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생명은 분명 위험해요. 확실히 그들의 생명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사실 호주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역겹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누구에게 아부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죠?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당신들의 존재 이유예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여야 하죠. 이게 바로 당신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경제적 이민자가 아니라 이런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야 하잖아요.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생명이 위험해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조차 못하면서 당신들의 가치는 뭐죠? 정말 부끄럽지만 그분들은 영웅이에요. 여성들에게는 국제적으로 통하는 도움 신호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버스를 보고 정말 가슴이 아프고 속이 뒤집혔어요. 면책 특권을 주어 이곳에 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에밀리, 그분들의 가족들도 문제예요. 아직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위험이죠. 오, 신이시여, 그들을 지켜주세요. 신이시여,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로안, 이번 주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이번 주 저의 영웅은 사무주 마힐이에요. 그는 레바논의 카타이당 대표입니다. 며칠 전 그들은 베이루트의 르 그레이 호텔에서 이스라엘과의 정상화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금기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난 60년간 아무도 이스라엘과 평화를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때가 왔어요. 그리고 만약 모든 레바논 사람들이 사무주 마힐처럼 용기가 있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헤즈볼라를 몰아냈을 거예요. 그의 삼촌 가시르 마힐이 80년대에 암살당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들을 베이루트에서 맞이했던 아주 소수의 레바논인 중 한 명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리고 레바논에서 모든 저명한 목소리가 얼마 전 암살당했지만 하산 나스랄라가 암살된 이후에는 레바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 일은 전례가 없어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평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도요. 정치인, 언론인, 정책 이반자들이 참석해서 장단점을 논의하고 헤즈볼라를 비판하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는 레바논 정부와 레바논 군대에 헤즈볼라 모든 구성원을 체포하고 나임 카셈을 체포하고 사무총장을 체포하고 그들에게 무장을 해제하도록 강요하라고 촉구했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또한 레바논 정부의 이란과의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그들의 외교관들을 추방하라고 촉구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들을 명확하게 혁명수비대와 협력하는 대리인이거나 무선호 출기 작전 중에 부상당한 혁명수비대의 대리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에겐 증거가 있으니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베이루트 항구에서 일어난 대규모 폭발을 기억하세요. 네, 그들은 이미 충분한 피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입장을 정말 존경해요. 그가 더 많은 레바논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길 바라요. 사미 게메일, 이번 주 제 영웅이에요. 아멘. 정말 그래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영웅이에요. 남들과 다르게 나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걸잖아요. 정말 멋져요. 그리고 그분이 꼭 성공하길 바래요. 어쩌면 미래에는 정부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새로운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에 제가 뽑은 영웅은 스페인 사람인데 이름은 알도 코마스예요. 왜 그가 제 영웅이냐고요? 스페인에는 알다시피 영화나 TV, 예술 관련 시상식이 있어요. 헐리우드에서 자주 보는 그런 시상식이죠. 스페인에서는 시상식을 고야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고야상 시상식에 참석해요. 모두가 수박 배지를 달고 팔레스타인 해방, 좀비들처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시상식 입구에서 멈춰서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정말 놀란 건 아무도 이 정권에 의해 희생된 5만 명, 3만 명의 무고한 이란인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이란에서 희생된 무고한 사람들이 가자 전쟁 전체에서 희생된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작은 수박들을 착용하라고 주고 있어요.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최근 2달간 이란에서 5만 명이 사망했지만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온갖 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는 자기 국민을 학살하는 신정 정권들도 끝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알도라는 남자를 몰랐고 그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뭘 했다는 거죠? 어느 나라의 예술가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할리우드 전체에서도 최근 몇 주 동안 있었던 그래미상, 에미상,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 같은 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무도 이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요. 그런데 스페인에 있는 이 남자가 이런 깨어있는 척하는 좀비 멍청이들로 가득한 시상식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서 왜 아무도 이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말했어요. 그 다음 날 그가 얼마나 많은 증오 메시지를 받았는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이란인들에게 감사 인사도 많이 받았어요. 전 세계 이 장르에서 우리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는 업계 전체가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박 모양의 작은 배지를 강제로 받게 돼요. 저는 이제 지쳤어요. 이건 위선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이 장르에서 전 세계에서 이런 상을 주고받는 모든 쇼들 속에서 유일하게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고한 이란인들의 고통을 언급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알도 코마스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의 영웅은 그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훌륭한 영웅이에요. 정말요? 아니, 정말 대단해요. 다음 날 그는 더 강하게 행동했어요. 도망치지 않고 이제 이 수박 못 참겠어요. 계속 얼굴에 들이밀잖아요. 라고 했죠. 정말 대단해요. 다행인 건 쓰레기 같은 사람이 많은 만큼 영웅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역과 전 세계의 악이 끝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1930년대 나치 정권 때처럼 시험대에 올라 있어요. 이슬람 공화국 이란과 그들의 모든 동맹들은 로완이 말했듯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 시대의 나치와 같아요. 모두가 어디에 설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란과 전 지역의 무고한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길 바랍니다. 모두 안전하게 지내세요.